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방시대의 심재호입니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갑질 행위가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력 사건이 그 예인데요.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몇 명의 갑질 주민으로 인해 전체 입주민들이 비정한 인간들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는 소속 집단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는 공적 책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반드시 법을 통해 응징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일 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관련 조례는 없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조례가 안산시와 화성시 의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안산시 의회의 경우 지난 2월에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회 유재수 의원으로부터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동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께서 안산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요? 네, 지난해 서울 지역에서 일부 입주민들이 경비원에게 한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안산 지역에서 한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똥을 치우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그 개똥 옆에 세우고 사진을 찍는 등 경비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서 더 이상 이 같은 갑질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경비원 인권조례의 중요한 부분을 참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제1조에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네, 2조에는 이 조례의 주체가 되는 공동주택과 경비원, 입주민 등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경비원에 대한 정의인데요. 경비원이란 위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분명히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입니다. 개똥 치우는 일이 아닌 경비 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정리하면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이나 위탁관리 용역 업체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경비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물론 안산시장이 지원하라는 것이죠. 그럼 안산시장은 어떻게 지원할 책임이 있는지를 볼까요?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가 나오는데요. 안산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그 책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제2항에는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기본시설이라 함은 앞서 제2조에 규정한 기본시설, 즉 경비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시설, 편의시설, 냉난방 설비를 말합니다. 경비원 업무라는 노동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기본 조건이 없으니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게 씁쓸합니다.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에는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들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음 4조 5조를 보겠습니다.
다음 5조에는 경비원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시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뒤의 조치인데요. 사건 발생 이전에 이런 예방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다음 6조를 보겠습니다. 제6조에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 금지나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는 하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제기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해도 시장에게 법적 책임을 크게 묻지 않겠다는 소리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이 항에도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 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노력해야 한다군요. 만약 노력 안 하면 혹은 노력의 정도를 입증할 수 없으면 어떨까요? 제3항을 보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공동주택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보다 차라리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좀 더 강하게 응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7조를 보겠습니다. 제7조에는 사건 예방 차원에서 입주자 등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제2항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 소재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안산시와 화성시에서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만약 약자 보호를 위한 이런 조례가 아직 없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시의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에게 갑질을 한 주민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경비원이 젊고 건강하고 팔뚝에 용문신이라도 있는 경비원이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함부로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지금은 지방시대였습니다.